안녕하세요. 박광석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려고 조언을 했다가 잔소리한다. 혹시 이런 이제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어떤 부부가 이혼한다고 상담실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회기를 긴 상담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분한테는 세 자녀가 있는데 이제 공통된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면서도 이제 새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었죠. 아이를 이제 건강하게 기르려면 부부 사이가 어떨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두 분 다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을 때겠죠. 이렇게. 그럼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고 싶으니까 두 분 사이 좋도록 배우자에게 서로 어떻게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배우자가 원하는 거 한두 개씩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그런데요, 내가 먼저 했는데 남편은 안 해주면 저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옥신각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입을 했거든요. 두 분이 배우자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먼저 시작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내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다 마치고 가려는데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말을 우리 친정엄마가 똑같이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말할 적에는 잔소리로 들었는데 선생님이 말하니까 이렇게 귀하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같은 말도 누가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고 누가 하면은 귀한 말로 들릴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귀한 말로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자, 이제 힘든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몇 가지만 다뤄볼게요. 힘든 상황이라면은 이제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힘들고요. 또 이제 며느리가 아들 흉을 볼 때 술 많이 먹는다고 흉 볼 때도 또 힘든 상황이겠고요. 남편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누워 있다 이런 것도 힘든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다.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렇게 이성적인 뇌가 정지해 있고 감정이 홍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예, 감정이 홍수 상태에 빠질 적에는 편두체가 활성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전두엽이 쉬고 있겠죠. 그럼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상태, 많이 불편할 때도 있고 조금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일컬어 이제 시쳇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체로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 토마스 고드는 이런 말들을
12가지 걸림돌이라고 그랬거든요. 명령, 경고, 훈계, 충고, 논리적인 설득, 비난, 칭찬, 욕설, 분석, 동정, 캐묻기, 이제 후퇴, 이렇게 12가지 걸림돌을 이제 쓴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도 더 있을 수가 있겠죠. 누구랑 비교하는 거, 그리고 남 말할 때 자르고 끼어드는 거, 이런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겠네요. 욕설, 비난, 이런 거는 이제 정상 상태일 때, 제정신일 때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설 듣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정말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 칭찬도 있고 위로도 있는데 이런 게 왜 걸림돌이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편안할 때는 칭찬하면 좋죠. 그리고 위로도 도움이 되고 그냥 그래요. 조금 불편할 때는 위로도 도움이 됩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데 칭찬이 왜 걸림돌이냐, 칭찬이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이가 이발소에 다녀와가지고 머리가 너무 짧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제 속상해 한단 말이죠. 청소년기에는 머리 뭐 이런 것도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이뻐 이제 머리는 곧 자라니까 뭐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거예요. 왜요? 엄마는 내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엄마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칭찬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이 졌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아이고 안 됐다, 이제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것도 아이가 마음이 불편해하는 상태를 엄마가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애 마음을 이렇게 이제 정상 상태로 편안하게 돌아와야 엄마도 마음이 한가지잖아요. 자기 마음 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80 넘은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호상입니다 이러면은 되겠어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칭찬도 위로도 이제 걸림돌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할 말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거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몇 가지만 빼놓고는 다 좋은 말들인데, 이제 왜, 이런 말들이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네.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걸림돌이에요. 이제 아이가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해,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단에 가서 그 집단 참가자들한테 이럴 때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좀 해놓지, 언제 다 하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이런 말도 하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 이러기도 하고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도 있어, 너는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도 말한다고 하시고요. 아이고 많아요. 넌 언제나 그렇게 죽는 소리만 하냐, 이러기도 하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몰라? 이렇게 말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이가 숙제 많다고 하소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잘하잖아, 잘하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보다 더 많았는데 그냥 여기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가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제 도움되는 말을 했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가 너에게 도움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보세요. 그 이제 비난, 훈계, 논리적인 설득, 뭐 엄마가 뭐 좀 도와줄까 이런 것도 해결책 제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림돌을 쓰면 아이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이니까, 그죠? 감정이 홍수 상태이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옳은 말들을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더 옳은 말들이니까 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마음에 함께하는 말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뭐를 하느냐. 진짜 도움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 뭐 명령, 경고, 충고, 해결책 제시, 뭐 다 새겨들어요. 이렇게 이제 편도체가 안정화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알잖아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시소 타잖아요. 마찬가지로 편도체와 전전두엽도 시소를 타는 거예요. 한쪽이 활성화되면 한쪽이 비활성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이제 이성적인 내가 활성화되니까 문제도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는 거는 욕구가 충족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 이제 그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걸림돌과 상담자 말투를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걸림돌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나 가르침이나 평가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옳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 말이 옳아. 내가 잘났어.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은 너는 그러다 라고 알아듣겠죠. 그럼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도 좋아하지 않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투는 뭐냐면은 마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상태, 그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참 소중하다는 뜻이죠. 네 마음이 소중하다. 네가 소중하다. 정당하다. 나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너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은 욕구가 충족되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럼 나도 좋아하겠죠. 내 말도 좋아해요. 그래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이런 얘기죠. 참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이제 상대방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상담자 말투라는 거는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 땐 너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내가 힘들 땐 내 마음을 알리고요. 내가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사실, 뭐, 설득,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거든요. 자,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야 할 때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마음이 편하고 너도 마음이 편할 때, 그죠? 두 번째는 나는 편한데 너는 불편할 때, 세 번째는 나는 불편한데 너는 편할 때, 네 번째는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할 때, 이 네 가지 영역이 있겠어요. 근데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할 적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시간을 좀 벌어서 이제 마음, 감정이 좀 내려앉기를,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나도 격해 있고 너도 격해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도 다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싸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싸울 때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뭐 이게 다 그러고 이제 싸우잖아요. 말이 틀려서 싸우고 말이 옳아서 납득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할 때 내가 좀 어른이라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추스려서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그게 어렵다면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조금 좋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1번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할 때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죠. 이제 그런데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니? 이랬더니 여름이니까 덥지? 뭐 이런다면 환경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편한 줄 알았는데 불편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 훈련을 했어도 상대방이 그냥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런 말 해요. 그래서 저게 툭 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거지로 보이니? 내가 그렇게 살쪘다고? 뭐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구나. 이제 얼른 캐치를 하고 이제 방향을 바꿔야지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작전을 조금 바꿔야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또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연습은 2번하고 3번. 나는 마음이 편한데 너는 불편할 때라든가 아니면 나는 불편하고 너는 편할 때라든가 누군가 하나는 편해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마음이 편하고 너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좋을까요? 불편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그죠? 내가 편할 때 불편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도록.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욕구가 충족이 안 됐다는 거니까 이제 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마음을 보살펴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니콜라 스미라는 분의 재미있는 내 얼굴이라는 동화책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자, 이제 그림을 보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언어로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지요. 행복하구나 이렇게요. 놀란 얼굴이죠. 그러면 놀랐구나 이렇게요. 울고 있네요 얼굴이. 그러면 슬프구나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요. 화가 났어요 얼굴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걱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막 약 올리는 표정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약 올리고 싶구나 마음을 이제 말로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에요. 그러면은 겁먹었구나 마음을 언어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행복한 얼굴이면 행복하구나 이렇게요. 제가 말 끝에 어미를 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나 타령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연습이 되면 다른 어미를 써도 돼요. 행복하겠네. 아이고 행복했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혹시 어미를 바꾸면은 끝이 올라가요. 행복했어? 이렇게 올라가면은 캐묻기가 된단 말이죠. 행복했어. 이렇게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화는
끝을 올리게 되진 않아요. 항상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나구나 연습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다른 어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사례예요. 이제 저희 손녀가 돌 지났을 때거든요. 2돌 전이에요. 어린이 이제 가기 전이니까 2돌 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화요일, 목요일 이제 손녀를 잠깐 돌보는데 이게 손녀랑 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죠.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노란 플라스틱 막대기 있죠. 거기에 이제 나비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노란 플라스틱 막대기로 저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손녀에게 막 야단쳤어요. 할머니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손녀가 입을 삐죽거리며 막 울듯 하면서 저를 막 더 세게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녀를 껴안고 이제 엄마 할머니가 얘기가 길어져서 지루했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이제 얘기 끝나고 다시 놀아줄게. 그랬더니 기다리더라고요. 너무나 기특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 2돌 전에도 이렇게 이제 마음을 헤아려주면 애가 이제 안정을 찾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손자가 성적이 나쁘다고 속상해 하네요. 그죠? 그러면 손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손자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속상해하는 것 같으죠. 시험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한 것 같으죠. 그러면 말로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있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실망했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이제 아들 흉을 보잖아요. 맨날 술 먹고 온다고. 이제 시어머니로서는 조금 더 난처한 입장이에요. 그래도 이제 일단 며느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죠. 며느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고생하는 것 같으죠. 술 먹고 오니까 위험할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으죠. 네가 마음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운동하라고 밖에 나가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남편 입장에서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아내가 조금 이제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줘 볼게요. 아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남편을 걱정하는 것 같으죠. 집에 있으니까 심란해하는 것 같으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들 사례라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가졌습니다. 예, 서원희 선생님인데요. 이제 제목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의 말투래요. 수업 설명을 하는데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과학책이 없어졌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니? 라고 했다가 아니지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말을 했대요. 네가 과학책이 없어져서 속상하구나. 그랬더니 학생이 네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모두 웃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웃냐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에서 들어본 말이라고 그러더래요. 지금은 이제 금쪽이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볼 때 이렇게 좀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지지 않나요? 하마터면 교실 분위기가 살벌해질 뻔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속상하구나 한마디에 반 아이들이 웃었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이완되고 화기애애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속상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속상하다라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면 맨날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입에 이렇게 붙은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속상하다라는 감정은 수면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감정은 원래 어떤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 이제 그 원래의 감정을 짚어주면 더 효과가 좋기는 해요. 슬픔, 두려움, 짜증, 외로움, 불안함, 실망, 무서움, 서운함 많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욕구가 좌절됐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요. 또 이제 겉으로 보이는 감정이 이제 좋다. 근데 수면 밑에 이제 진짜 감정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흐뭇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욕구가 충족됐을 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이거를 감정의 빙산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속상하다, 좋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수면 밑에 있는 원래 감정을 말해주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학교 아까 그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예요. 종례 시간에 짜증내는 학생에게 엄경원 선생님이에요. 학생이 빨리 가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 지각한 학생 확인하고 가자. 종례 시간이에요. 학생이 에이씨 그랬어요. 좀 놀랐죠. 좀 험악해지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쳐다봤어요. 학생이 머쓱해 했대요. 선생님이 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선생님한테 미안한가 보구나. 눈을 피했대요. 혹시 왜 피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너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말해줬다네요. 아이 마음을 헤아려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네 그랬고 이제 선생님이 그래 빨리 종례 끝내줄게. 그랬더니 학생이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어때요? 너무 흐뭇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제 이런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성이 기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빨리 가고 싶어서 너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구나. 요거를 좀 원래대로 바꾼다면 아이 마음을 헤아리는데 원래 바꾼다면은 그럼 너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거 보니 네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랬구나. 요렇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아이 뭐 바꿔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너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구나 해도 다 알아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요. 자,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 사례인데요.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사람은 얼만큼 더 착해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아이 마음을 헤아려주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착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엄마가 더 많이 드세요가 이제 제목이네요. 이제 간식으로 쿠키 8개를 주었는데 아이가 엄마는 한 개만 주고 나는 모두 내가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엄마가 네가 많이 먹고 싶구나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더 예쁜 마음을 찾고 싶었대요. 그래서 많이 주고 싶은데 엄마한테 한 개만 주려니 미안한가 보구나 그랬대요. 아이가 쿠키를 반절 나누어 가지고 엄마를 주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고마워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를 한 개를 더 주더래요. 엄마가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한 개 먹고 아이가 7개를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엄마를 5개 주고 아이가 3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음식 욕심이나 물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욕심이 많다, 음식 욕심이 많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마음이 허기진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아이의 이쁜 마음을 찾아줄수록 아이는 이쁜 사람이 되는 거죠. 틱낙한 스님도 뭐 마음의 밭에는 여러 씨앗이 있는데 어떤 씨앗에다가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씨앗의 마음이 더 커진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연습이에요. 이제 이게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만 또 이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몸짓만 가지고도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가. 자, 아이가 울고 있네요. 그죠? 아기가 울으니까 뭐 이제 우유를 타다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이제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는 울어도 엄마는 우유를 먹이더라도 말로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좋죠.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팠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 시에서 불편하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는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어휘력이 늘으니까 지능이 좋아지고 또 이 상황에 이런 마음, 이 상황에 이런 마음. 그래서 정서 분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말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불편할 때 이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모른다. 정서 분화 능력이 떨어지면은 소아 비만의 원인이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기들은 많이 어차피 돌볼 거는 돌보더라도 막 언어로 마음을 많이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많이 헤아려줘요. 자, 이제 그림은 아이가 숙제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그죠? 이게 텔레비전 보지 말고 숙제할 때는 숙제만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현재 아이가 마음이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마음이 어때요?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거죠. 궁금한 거죠. 궁금하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가 이제 욕구가 충족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때 이제 부모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죠.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있죠. 아이고, 엄마가 아프고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엄마는 아이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엄마를 발로 차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아이의 발을 붙잡고 일단은 아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좋죠. 이제 그래야 이제 엄마 말을 아이가 들으려고 할 거예요. 아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전에 있었던 일을 그 이제 맥락을 봐서 아이에게 억울했구나, 너무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말해주시면 그 다음에 아이 마음을 알아줄 때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엄마 말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네. 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안 해요. 자식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아이 마음, 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요. 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으죠? 아니면 잘 지내서 엄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잘 지낼 때는 부모 생각이 잘 안 나죠. 힘들면 부모 생각이 나죠. 잘 지내면 됐죠, 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딸네 집에 손주 보러 가자고 이제 그래요. 아내는 바쁘잖아요. 근데 아이고, 한심한 양반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남편은 이제 마음을 한번 헤아려 줘요. 딸네 집에 가서 손주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가 민망하니까 나랑 같이 가고 싶으신 거죠.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녀가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손녀의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이제 손녀가 할머니 아프다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려야 할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내 영역 중에 세 번째 영역이죠.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너는 마음이 편할 때예요. 이럴 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가 불편한 마음 말을 해도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은 왜 불편할까? 내가 불편한 마음은 누구 때문일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내가 기분 나쁜 건 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그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어떤 분은 기분이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분이 나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가족이 별탈없고 화목하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은 기분이 좋겠죠. 식사 준비하느라고 늙은 나만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가족이 화목하니 좋다 나만 고생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했겠어요? 내 생각이 나를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기분 좋거나 나쁜 거를 누구에게 귀인을 하느냐는 거죠. 그죠?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고급 꽃다발을 사왔어요. 아이고 어버이날 신경 써줘서 고맙네 이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아이고 꽃이 시들면 쓰레기인데 돈으로 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상하겠죠. 이것도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의 출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내 마음을 말하면 돼요. 근데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말하더라도 표정이나 톤이나 분위기에서 너를 탓하는 거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말하면서 네 탓이다 이거를 암시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주고 싶지는 않겠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주고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할 적에는 우선 내 마음의 출처는 나다는 전제하에 내 마음을 전할 때 그게 효과가 있고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전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래 기다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내 마음일까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어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말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게 돼요. 걱정했구나. 그리고 돌봐주고 싶어 해요. 미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변명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변명하게 만드는 상대방이 조금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늦게 와서를 해석하는 과정을 상대방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을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쉽게 알아요. 그럼 쉽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알면 나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떠들어요. 이럴 때도 우리가 시끄러워, 조용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나 저거 듣고 싶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내 마음이겠어요? 저거 듣고 싶다가 내 마음이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비켜, 시끄러워, 조용해 이런 건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것도 이제 그 사실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캐묻기에 해당돼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은 다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리면 좋겠다. 내 마음 알리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이죠?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놀랐을 적에 나는 놀랐어 이렇게 말하고요. 슬플 때 나는 슬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화났을 때 내가 좀 화가 났는데 이렇게 걱정될 때 나는 걱정돼 이렇게 약 올리고 싶을 때, 좀 약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겁먹었을 때, 내가 겁먹었어. 이렇게 행복할 때는 이제 행복해.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손녀예요. 이제 유치원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이제 셔틀버스 하원할 때 제가 마중을 가는데 우리 손녀가 막 앞서가면서 저보고 따라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녀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뒤에 물러서 있다가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또 따라가고 이제 그랬어요. 몇 번 그러다가 제가 손녀를 붙들고 할머니가 따라오는 게 싫은가 보네.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할머니가 서운해. 할머니를 서운하게 하면서까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서운하다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고개를 숙이고 간식을 안 가지고 나왔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미안해, 다음에는 간식 가지고 나올게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이제 한 적이 없습니다. 참 효과가 있죠. 애긴데도. 자, 내 마음을 알리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쉽게 알고 나를 돌봐주고 싶어 한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적이 안 좋다고 속상해해요. 이때 이제 할아버지도 그걸 지켜보는 할아버지도 마음이 안 좋겠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손자 속상해서 몸 상할까봐 걱정되네.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저 같으면 성적 나쁘다고 마음고생하는 걸 보니까 공부 욕심이 있어서 대견하네. 이제 저 같으면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각자 자기 마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아들 술 먹고 온다고 걱정할 때 시어머니도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말을 해도 돼요. 이제 며느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준 다음에 어머마 나도 아범이 술 먹는다고 하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걱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범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하니까 내가 미안해지는구나 뭐 이래도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운동 좀 해라 잔소리할 때 남편도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지만 이제 남편 마음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운동 가라고 화내니까 갑자기 기운이 빠져서 누워 있고 싶어져 뭐 이래도 되고요. 당신한테 혼나는 것 같아서 슬퍼져 뭐 이래도 되겠어요. 남자들은 감정을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조금 그러네 이렇게 이제 단어를 바꿔서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룬 내용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담자 말투 익히기. 요거는 이제 누군가가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제 걸림돌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제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옳은 말을 하면 상대가 욕구가 좌절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내 말도 잘 안 듣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할 때 상담자 말투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말하고 네 마음 헤아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욕구가 충족되니까 이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겠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성의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력도 좋고 이제 나도 좋아하고 나를 위하는 행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의 마음이든 너의 마음이든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